초특급이 대한민국에서 보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2016년 8월부터 최초로 보험 라이브 방송 당시에 구독자가 1명이었습니다. 1명. 저는 1명부터 쌓아 올린 사람이고 구독자 막 어그로 끌어가지고 하는 새끼들 있죠. 그런 새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걸어야지. 그래서 저는 1명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온 사람입니다. 운전자 보험 말고도 저 종합보험, 가족 종합보험 잘못 가입하면 거지 됩니다. 알겠죠? 그런 분들도 내가 다 비교 분석해서 제안서 다 보내드리니까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된다. CYS님 어서 들어오세요. 뇌혈관, 뇌졸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당연히 뇌혈관이 좋습니다. 가장 보장의 범위가 좁은 거 뭐라 그랬죠? 뇌출혈, 즉 뇌혈관이 터지는 거. 이것보다 보장의 범위가 넓은 건 뭐라 그랬죠? 뇌경색이라고 말씀드렸죠. 10명의 환자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은 2명, 나머지 8명은 뇌경색이에요. 알겠죠?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통칭해서 부를 때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뇌혈관은 뭐냐? 뇌혈관은 뇌졸중은 당연히 포함하면서 터지거나 막히지 않는 것. 즉 뭐냐? 이 뇌혈관이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있어요. 터지는 것도 아니고 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뇌졸중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뇌혈관 질환에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보장의 범위 가장 넓은 거다.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뇌혈관을 선택을 하되 여유가 조금 더 되면은 뇌졸중도 같이 넣으라. 아셨죠? 이런 거 초특급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당연히 답변이 바로 빨리빨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초특급한테 물어봐야 된다. 다른 설계사들한테 물어봐야 답도 없고 고집도 더럽게 세고 뇌혈관 허혈성은 100만원으로 해놓고 암만 4천 5천 이빠이로 올려놓고 좀 이따가 또 전화해. 어머 고객님, 아유 뇌혈관이 너무 작은데 또 뇌혈관을 넣으셔야죠 라고 해놓고 뇌혈관 3천만원 넣어놓고 암 1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또 100만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또 전화해서 어머 고객님, 허혈성 심장질환이 너무 적은데요 라고 해놓고 암 100만원 해놓고 뇌혈관 100만원 해놓고 허혈성 심장질환 또 한 3천만원 넣어놓고 이런 처럼 파는 설계사가 엄청 많거든요. 유튜버 중에서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 걸리면 큰일 난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초특급의 보험하기 채널 추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톡 검색창 맨 위에 상단에 한번 돋보기 있죠? 거기에다가 초특급의 보험하기 치면 제가 23,000명 갖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그거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거기다가 1:1 상담 신청하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해서 연락드린다. 아셨죠? 그렇습니다. 박호영맘님, 수술한 경우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고소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박호영맘님, 질문은 살짝 던졌으나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의료사고 나면 당연히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고소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사망보험금 주계약 1억을 가입했고 밑에 있는 재해사망, 재해사망은 웬만한 보험사는 3배수까지 가능하거든요. 재해사망을 3억을 넣은 거란 말이야. 따라서 질병으로 사망을 하면 1억밖에 못 받지만 지금처럼 의료 과실로 인해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재해사망에 들어갑니다. 재해사망 3억하고 주계약 1억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의료사고로 사망을 하게 됐을 때는 재해사망으로 본다라는 게 거기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냐면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금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에 몇십 명 있어요. 몇십 명. 그 사람들한테 이거 해야 된다. 아셨죠? 의료인의 과실이 없이 특이 체질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때는 1억만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 이거 사망사고는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알겠죠? 보험왕 초특급이 해결해줍니다. 운전자 보험 그러면 아예 운전자 보험 흔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운전자 보험이 어떤 운전자 보험이냐? 여러분들이 운전을 했어. 운전을 하다가 좀 이마트를 가는 중이었어. 이마트를 가는 중이어서 오른쪽에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었어. 횡단보도? 왜 이렇게 사람도 없길래 이렇게 쓱 가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느닷없이 가다가 스쿨존은 아니에요. 스쿨존은 아닌데 애가 범퍼에 툭 친 거야. 툭 쳤는데 이렇게 날아가서 30cm 날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단서 끊지 않습니까? 그 진단 2주밖에 안 나와요. 2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사고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거는 무조건 송치됩니다. 송치. 알겠죠? 무조건 송치되는 거예요.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찰이 벌금 30만 원 정도 때립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30만 원 벌금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변호사 선임비로 내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기존 거 싹 다 해지하고 지금 가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죠? 요거 1월 달이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무조건. 약식명령일 때 정식재판 청구하면 변호사 선임비를 3천만 원을 주는 데는 대한민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입해야 된다. 80세 만기 20년 납입으로 하면 한 만원대 중반, 그 다음에 10년 납입으로 하면 한 2만 한 4, 5천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 뭐 자부상은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뭘 또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런 거 다 불필요한 질문들이, 알겠죠? 변호사 선임비로 3천만 원 나오는 거, 그거를 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가입해야 된다. 알겠죠? 하라면 하라는 대로 빨리 하셔야 돼. 이것저것 물어봤다가는 바로 차단. 그리고 본사로 전화해요. 차단 풀어달라고. 안 풀어줍니다. 알겠죠? 안 풀어줘요. 아유, 반갑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틱톡 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내가 수락을 누른 거야.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제가 2달 전에 이제 어깨를 수술을 했는데, 이제 안에 핀이 박혀 있어가지고 또 수술하고 또 입원해야 되는데 그 돈 못 받아요? 예전에는 핀을 빼는 수술은 지급을 안 해줬는데 금감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어차피 핀을 박았으니까 핀 빼는 수술을 하는 거지, 핀 빼는 수술에 대한 치료비도 지급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핀 빼는 거에 대한 수술비는 여전히 지급을 하진 않지만 치료비는 지금은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핀을 빼는 걸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수술비는 안 나오지만 실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에서는 지급이 됩니다. 아셨죠? 전환 사채님, 2년 전에 허리 MRI 찍고 실비 청구 안 한 게 있는데 청구하고 타사의 실비 가입이 나을까요? 아니면 청구 안 하고 그냥 실비 가입이 나을까요? 라고 했어요. 청구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청구하고 전환을 시켜도 되는 거니까. 근데 다른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청구하시고 가입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종합보험부터 가입하고 청구해라. 알겠죠? 미리 청구해놓으면 전산으로 뜨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JJ님, 난임으로 진료받고 실비 청구가 안 되나요? 라고 해서 이건 안 됩니다. 폴립 제거로 시술받았는데 1, 2중 수술비 안에 들어가죠라고 해서 이것도 안 됩니다. 폴립 제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약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흡인 천자, 다음에 단순 폴립 제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좀 나와 있는데, 폴립 제거라고 하더라도 가끔 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관상으로는 이거는 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왜? 긁어내는 것들은 수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폴립 제거다 그러면 이건 대부분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LM2K님 어서 들어오세요. 더 넣기 전에 실비랑 안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작년 12월 국가검진에서 가슴에 양성 석회가 나왔고 1년 후에 정기검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이후로 신경안속이 있었는데 고지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유병자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카톡 문의 드리기 전에 문의 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 일반 보험이에요. 알겠죠? 일반 보험이고 이거는 고지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도 없는 거다. 근데 이거를 유병자로 받아 처먹는 몇 명의 유튜버 있어요. 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보험료만 수백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런 들한테 걸리면 안 된다. 이거는 일반 보험으로 들어갑니다. 할증 부담보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 간병인 보험은 괜찮을까요? 라고 했어요. 간병인 지원보험이 있고 간병인 사용보험이 있는데 간병인 지원보험으로 하셔야 된다. 알겠죠? 누굴 통해서 해야 된다? 조특급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혜민이님, 엄마 간병인 보험을 들어야 할지 고민 중인데요. 보험을 들고 간병인이 필요해서 불렀을 때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교체도 해주나요? 교체해줍니다. 제가 수술하고 입원 당시 같은 병동에 치매 어르신이 계셨고 자녀분이 따로 간병인도 쓰셨던데 그 간병인이 희대의 향년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발음을 아주 부드럽게 했네. 그래요. 간병인을 이제 개인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보내줬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사에서 원래 간병인을 데리고 있는 데는 없어요. 간병인 전문 업체와 보험사하고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간병인을 보내달라라고 하면 간병인 업체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간병인이 좀 상태 안 좋다. 그러면 교체 요청하면 바로 교체해 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최상의 간병인이 옵니다. 알겠죠? 후진 간병인 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말씀하신 쌍년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